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는데요. 예상대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김행 후보자의 소위 주식 파킹 의혹을 파고들었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인촌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자녀 아파트 증여세 납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백서에 100번도 넘게 후보자의 이름이 거론됐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는 절대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도 관심사죠.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한데요.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0월 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이희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를 바꾸지만 연금 이자는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래서 저는 하나 연금 닥터. 빈틈없는 밀착 관리에 찾아오는 연금 전문가 상담까지. 당신의 퇴직연금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이전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 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 교육까지 올인 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너도 나도 역세권이라지만 사실 역세권은 반경 500m뿐이라는 사실.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처럼 말이죠. 의정부역을 더 가까이 누리는 입지와 혁신적 설계로 새로운 중심이 되다.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 1551-1220 HDC 현대산업개발.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보수와 진보의 눈으로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1부 천하람의 천하무적 함께 하시겠고요. 2부에서는 인미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의 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먼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 분석해 봅니다. 천하람의 천하무적, 천하람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 시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서 청문회 소식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청문회 말이 많았는데 결국 오늘 열리긴 열렸는데, 자,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 요청에 상당히 많이 응하지를 않아서 민주당 측에서 49건을 요청했는데 41건이 미제출됐다, 이렇게 또 나오던데. 자, 오늘 청문회 좀 지켜보셨나요? 네, 저도 풀로는 못 보고요. 그렇죠. 네, 그 주요 장면들 이런 거 보도된 기사들 위주로 봤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김행 후보자 먼저 얘기를 좀 해보죠. 답변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질문 답변 모두 다 좀 별로더라고요. 질문도 그러니까. 별로였고 답변도 네, 별로였고. 질문도 보면 무슨 어디 모임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나이가 많아서 못 들어간 거 아니냐, 약간 저도 보면서 좀 납부끄러운 정도의 네. 질문과 답변들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나름대로 코인 보유 논란이라든지 비상장 주식에 이런저런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검증성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제출되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김행 후보자도 뭐 나름대로는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뭐 어느 정도로 해명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의 여론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신원식 후보자도 곧 임명할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도 뭐 어차피 임명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예, 그대로 임명 강행할 것이다. 자, 오늘 유인촌 장관 후보자도 있었는데, 자, 여기서 좀 눈에 띈 게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저 수사도 됐고 재판도 다 거친. 예. 그런데 여기서 유인촌 후보자가 블랙리스트는 절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하나가 우리 이제 저 TV 영상으로 다들 보셨을 텐데, 국회에서 왜 그 욕설 섞인 뭐 찍지마 하면서 XX 하면서 그게 다 있잖아요, 자료가. 근데 또 절대 욕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답변을 하고, 또 하나가 나온 게 이제 자녀 증여세, 이 아파트를 자녀 어린 나이에 학생 27살인가요? 그 학생에게 아파트를 사줬는데 여기 이제 증여세를 누락한 부분, 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뭐 독립생계라서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밝히지 않겠다는 거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냈으면은 밝히겠죠. 뭐 그거야 뭐 저도 좀 사실 보면서, 이게 사실은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젊은 시절부터 배우로서 성공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여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저도 추측하고, 이왕이면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증여할 때 증여세만 제대로 내면 뭐 우리가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소명이 안 되는 걸 저도 보면서 안타깝게 봤고요. 뭐 독립생계라고 해가지고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뭐 진실은 본인만 알겠지만은,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이제 사실 그 자녀의 재산 상황에 대한 것도 있지만 본인의 어떤 그 증여 당시에 세금 납부 여부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고지 거부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뭐 요 며칠 청문회 보면서 느끼는 게 약간 이래가지고 청문회가 무슨 소용인가, 그러니까요,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의심을 남긴다. 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절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던데, 이거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요, 뭐 유인촌 장관 본인 얘기는 이제 뭐 자기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뭐 수사도 안 당했고, 뭐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은 왜 나는 구속 안 시켰냐, 뭐 그런 얘기들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뭐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블랙리스트로 볼 거냐, 뭐 이런 거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은 절대 안 된다라는 식의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절대 안 된다라는 식의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도 당시에 뭐 진중권 교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리스트가 있었다면은 그거 자체가 사실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또 최근에 보면은 뭐 자우림의 김유나 씨에 대해 가지고 유인촌 후보자가 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글쎄요, 뭐 연예인이 발언을 신중하게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그건 본인 책임인 것이고, 정치하는 뭐 당대표라거나 장관이나 장관 후보자에 대해가 연예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할 일은 아니거든요. 뭐 연예인은 어차피 뭐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치의 영역은 항상 문화의 영역에 대해 가지고 별말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청문회 무용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청문회 지켜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격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 고위공직자 후보자나 뭐 국회도 그렇고. 그 예전에 모두 다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 천하람 변호사 같은 분들이 좀 국회에서 활약을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좀 정치 발전이 있을 텐데. 뭐 꼭 저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그 많진 않지만 조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팩트에 기반해서 질의하고 이런 분들이 또
돋보이게 되는 부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예. 그게 너무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청문회 보면 그렇잖아요. 뭐 보통 뭐 위장 전입 문제라든지 논문 표절 문제 이런 거 한두 건 정도 문제가 생기면 국민 여론 이렇게 살펴서 여론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낙마도 시키고 네. 그랬는데 이번에 어떻게 3명 다 강행을 하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래도 저는 되는지 그럴 것 모르겠네요. 같아 보입니다. 여론이 네. 상당히 안 좋은데. 네, 그럴 것 같아 보이고, 이게 이제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보면, 물론 뭐 저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비판들을 했었는데, 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보는 게 아니고 상대당을 보면서 정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면 우리가 지는 거다. 약간 그런 거죠.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국민에게 밀린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덜 나쁠 텐데 여기서 밀리면 상대당의 압박에 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포지셔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범죄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한테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냐 내지는 지세를 내줄 수 있냐 네.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분명히 대통령실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은 우리가 보기에 못마땅해도 국민들의 그 마음은 읽어야 되는 건데 예. 점점 너무나 그냥 상대당만 보면서 호전적으로 정치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치 청문회도 보면서 너무나 착잡한 마음 저뿐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강서구청장 이 보궐선거, 이 구청장 보궐선거 이게 전국선거화 돼서 상당히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데 벌써 내일하고 모레 사전투표가 있고요. 이제 그렇죠.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본투표가 있는데 전체적인 판세가 글쎄요, 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조금 부족하다, 좀 밀린다 이런 판세가 많네요. 아니 지금 보면 자꾸 무슨 몇 프로 차이 안 나면 졌지만 잘 싸웠다 아니냐.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나와가지고 원래 강서구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니까 여기서 진다고 해서 총선의 바로미터가 되는 건 아니다. 지는 얘기를 점점 자꾸 깔아놓고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인 게 일단 첫째로 강서구청장 선거를 지난번에 이겼어요. 그렇죠. 예. 김태우 그렇잖아요. 후보.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지금까지의 전적들을 쭉 보면은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인 것은 맞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선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졌어도 우리 잘못은 아니다. 약간 저도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젖잘싸 모드로 가져가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길 수 없는 선거라고 생각했다면은 판을 왜 키웁니까? 그렇죠. 후보자도 내지 말았어야죠. 예.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게 박원순 오고돈 막 비판하고 그랬다면은 후보자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내거나 예. 뭔가 해줬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 내고 게다가 지금 보면 김기현 대표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고 있죠. 예. 원내대표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고 나경원, 권영세, 정진석, 정우택 거기다가 모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강서에 가가지고 유세해라 이런 식의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좀 김기현 대표가 좀 본인의 지위를 본인 스스로 굉장히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전략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게 된다면 두 자릿수 이상 또 책임론이 불거질 텐데 지금 정치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김기현 대표 물러나고 비대위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대통령이 어차피 김기현 대표 좀 억지스럽게 만들었잖아요, 대표를. 네. 그렇게 만든 대표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끝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만약에 대패하더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대통령의 의지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수도권 선거를 이대로는 도저히 못 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변화를 줄 가능성도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 다만 이제 변화를 주더라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른 인물로 가겠느냐.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원희룡, 권영세 뭐 이런 분들을 거론하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그분들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온다고 해가지고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뭐가 획기적으로 변할까.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뭐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결국 중요한 다음번 총선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집권 2년 차니까 결국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뭐 본인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띄운 그 정도 수준의 결단이 아니라면은 예. 사실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오더라도 뭐 큰 의미는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큰 의미가 없다면은 그냥 갈 수도 있겠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원 유세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 그 이준석 대표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갈 의향이 있는지. 오늘 뭐 이제 본인은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죠. 맞지 않다. 예. 네, 이게 이제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원 유세를 요청을 한다면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적절한 어떤 명예 회복이라든지 역할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당원권 정지 중이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다가 또 어떨 때 필요할 때는 뭐 와가지고 지원 유세 해라 그랬다가 좀 일관성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응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실권이 없이 그러니까 실권이 있는 자리에서 쫓겨난 상황인데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가지고 뭐 유세한다고 해가지고 뭐 중도층이나 젊은 세대가 갑자기 뭐 호응해가지고 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는다? 글쎄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만일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어마어마한 정치인이었다면은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쫓아내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죠. 지금 실권이 없는 위치에서 예. 지원 유세를 한다고 해가지고 표심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당내 축출론 뭐 여전히 거셉니다. 그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 어떻게 색출을 해서 징계를 할 것이냐.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원들 징계 뭐 대표적으로 이상민, 조응천 등등 이런 의원들 징계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화합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화합은 안 할 건데요. 아하. 축출은 하더라도 조금 더 세련되게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세련되게? 그냥 경선에서 떨어뜨리면 됩니다. 예전에 금태섭 의원한테 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때도 이제 금태섭 의원이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 강선호 의원이죠. 예. 경선에서 졌을 때 혹자들은 이렇게 김태섭 의원이 너무 지역구 관리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당의 당원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세게 오더가 내려오면 아무래도 주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징계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가결표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어느 정도 밝힌 분들한테 징계를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하책이 될 거고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마도 그냥 어느 정도는 경선 기회까지는 주되 당원들이 반자발적으로 내지는 당의 주류가 그런 친명 주류가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수박이라고 찍힌 사람들을 경선에서 떨어뜨리는 형태로 결국은 축출되지만 좀 세련된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저는 전망하는데 뭐 우리나라 정치권이 상식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막 갈 때들도 많으니까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 뭐 고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섬뜩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징계할 필요도 없고 세련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저희 강경파들이 있으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벌써 10월 5일이고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네요. 총선이. 네. 보통 이 후보자 이렇게 경선을 언제쯤 하죠? 12월 말쯤 하나요? 1월 돼야 그렇죠. 하나요? 아니 그거보다 조금 더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이번 추석 연휴 길었는데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주로 순천에 많이 있고요. 저희 부모님 뵈러도 잠깐 이번에는 경북 쪽이 아니고 부산 쪽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렇군요. 예. 부산 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외에는 주로 순천에서 많이 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42초 지나고 있네요. 인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애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아, 예, 덕분에요. 예. 자, 길었던 추석 연휴 이제 끝이 났는데, 여야, 과연 추석 민심의 승자는 어느 쪽이었을까? 자, 그 과거를 쭉 보니까요. 추석이 이제 한 6개월쯤 총선 앞에 남겨놓고 이 추석 민심이 그대로 이제 총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네,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반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 민심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정당 지지율은 아직도 뭐 이렇게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큰 변동 없이 약간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뭐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통적인 얘기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그다음에 단식 중단으로 지지자들의 경우는 추석을 보내는데 마음이 좀 가벼운 면이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정말 꽤 긴 시간 공을 들여서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무능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그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어쨌거나 세입이 59조 정도가 펑크 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라 살림살이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그리고 이게 결국 월급쟁이들 그 유리지갑으로 채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좀 많이 하던데 전체적으로는 정치가 너무 실종된 것에 대한 염증, 우려, 질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쏟아지는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힘들어하세요. 경제도 어려운데 정치가 뭔가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맨날 여의도에서 싸우는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정치인들이 국민 대신해서 싸우라고 이제 임명해준, 우리가 뽑아준 그 정치인들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서민들 중산층들 얼마나 지금 힘든 때입니까? 사실 지금 경제 포커스 맞춰서 이제 정치가 나아가야 될 텐데 서로 정쟁하느라고 뭐 아까 그 59조 펑크 난 거 뭐 우리 경제 성장률 지금 뭐 1% 안팎 이거 얼마나 지금 힘든데 또 물가도 그러니까 뭐 높고. 얘기하는 게 이번에 특히 물가가 추석 장 보는데 보통 이제 뭐 태풍이 몇 번 와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면 농수산물 값이 오르는 경우는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값이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 보러 갔던 사람들이 입이 떡떡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예. 정작 정치에서는 이 문제가 주요 이 이슈로 대두되지 못하니까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아무도 관심 없는 정치권에 대해서는 다들 너무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오늘 그 청문회 좀 보셨나요? 뭐 다는 못 네, 보셨겠지만, 네, 그거를 보면서도 참 정치인들 격이 그 뭐 공직 그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격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청문회 보면서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 같은 거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보면 유튜브로 보면 실시간 이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높아요. 동접자,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재미있어요, 또. 예, 오늘 특히나 또 김행 후보자 청문회 관심이 많이 갔는데 우리 그 답변하는 그 전체적인 그 답변 태도랄까요? 그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청문회 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뭐 도덕적으로도 뭐 주식 파킹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많았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뭐 아까 누구죠? 그 용해인 의원이 왜 의원들이 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느냐라고 질타를 하니까 자기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판넬로 다 만들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49건을 요청했는데 41건이 제출이 안 됐다면서 8건만 제출했다면서요. 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오늘 하루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구나. 때우기식. 예, 공직자로서 오늘 제대로 검증받고 혹여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내가 앞으로 여가부 장관으로서 뭐 문체부 장관으로서 이러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겠다. 이걸 좀 이렇게 소신 있게 밝히는 자료를 삼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저는 어쩌면 야당 의원들 열받게 해서 국회의원 자질 문제로 이거를 좀 내일 언론을 좀 채우려고 하는 의도적인 작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동문서답의 이 답변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질문과 답변이 너무 다르고 거기다가 유인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블랙리스트 문제가 국정원 보고서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이 되었잖아요. 너무나 당당하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확실하게 이렇게. 그런데 보면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으니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는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 조사 안 받으면 자기가 했던 행위마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진 않지요. 행위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조사를 안 받은 것뿐이지. 그러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수사 안 받으면 모든 것이 없었던 일로 만들어지는 듯한 그런 태도는 저는 공직자로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건 혹여 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이런 태도가 유지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청문위원들도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예전에 왜 청문회 때 의혹이 한두 가지 이제 펑 나오면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면서 이제 임명 취소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 임명 강행할 게 또 뻔하다 보니까 뭐 의혹이 나와도 힘이 빠질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강행할 거. 너무 이게 질문을 하는 야당 의원들도 힘이 빠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들도 이 청문회에 대해서 긴장감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청문회여서 좀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장관이 벌써 15명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경우잖아요. 역대 이런 정부 없었거든요. 근데 국정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1년 한 5개월 됐죠? 1년 5개월 된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정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태도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군요. 예. 자, 그나저나 이균용
사법관 대법원장 후보자 그 국회 표결이 이제 내일 있지 않습니까? 임명 동의안. 네. 예. 네. 자, 여기는 이제 저 장관하고 또 달라서 야당이 동의를 해줘야 임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민주당 맞습니다. 어떻게 뭐 당론이 모아졌습니까? 민주당의 당내 기류는 의원들은 부결 기류가 완전히 이제 딱 덮고 있고요. 부결로 가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걸 내일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부결을 하겠다는 정할 건지 말 것인지가 아직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차피 당 의원들이 모두 다 부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 부결을 굳이 당론으로 정해서 선명성을 부각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자유투표로 둬도 부결이 유력한 상황인데 굳이 당론 정해서 정부하고 여당에 이거 다수당 횡포다라는 공격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예. 아마 내일 의총을 통해서 의견이 모아져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자유투표로 둔다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뭐 반반. 그러니까 당론으로까지 정하기에는 또 역공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군요. 근데 이게 이 대법원장 같은 경우엔 뭐 도덕성에도 문제가 여러 차례 있지만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대법원이라는 기능을 생각을 한다면 삼권이 분립된 대한민국 그 체제에서 그동안 이분이 판사로서 어떤 판결을 해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분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자질이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지금 건강 상태는 좀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셨습니까? 원래는 오늘하고 내일 그 강서구의 그 보궐선거에 지원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직 그 정도로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냥 음성으로 전화 메시지로 당원들과 지지자들한테 그 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그 전화를 했었고요. 지금은 회복은 되고 있지만 워낙 오랜 시간 단식을 한 상황이어서 그래도 다행히 장기 손상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자, 이번에 이제 영수회담을 또다시 제의를 했잖아요. 이번에 뭐 7번째 맞습니까? 지금 언론에 보니까 8번째래요. 7번째인지 8번째인지 하여간 제의를 했는데 이건 뭐 물 건너 간 걸로 봐야 되겠죠? 영수회담은. 그렇죠. 물 건너 간 걸로 봐야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찾기 위한 꼼수다, 뭐 이렇게 뜬금없는 제안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영수회담 제안은 그것이 8번 거절됐든 9번 거절됐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게 야당이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영수회담 제안을 할 거다. 두드려서 문이 열릴 때까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한 번도 안 만난 적이 우리 역사상 있었나요? 없대요. 없죠. 네, 없대요. 최초로 안 만날 가능성도 지금 보이는 듯합니다. 1년 반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자, 내년 총선 앞두고 이제 우리 지역에 경북 북부권에서 이제 선거구 획정 논란이 있는데요. 자, 바로 군위가 떨어져 나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 예천이 붙을 것이냐 울진이 붙을 것이냐인데 자, 이거 지금 뭐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예천에서 한번 시위가 있었죠. 예천하고 안동을 떨어뜨리지 마라. 떨어뜨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뭐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예천과 안동이 발전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거 분리시키지 마라라는 주민들 목소리가 좀 있었는데요. 그렇게 보면 아마 울진이 와서 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저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 획정하는 기조가 뭐냐 하면 뭐 생활권이 같으냐 방송권이 같으냐 주민들의 거부감이 약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이게 아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데는 손대지 않고 영주, 영양, 봉화, 울진에 있는 것을 거기 영주, 영양, 봉화는 두고 예. 울진만 띄어다 놓으면 예.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시끄러워지지 나머지는 문제가 없거든요. 영주, 봉화, 영양, 봉화. 영양 여기는 예. 그 그냥 두고. 최저 인구수가 가능한가요? 네, 저는 13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두고 울진만 띄어서 의성에다 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동서로 선거고요. 쫙 돼 있죠. 예. 네, 거기다가 예. 울진이나 영덕하고 의성이 붙을 때도 말이 많았는데 울진하고 의성을 붙여놓으면요 생활권도 다르지요, 방송권도 그렇죠. 달라서 예. 지역 간 공통된 의제를 저희가 갖지 못해요. 거기다가 선거방송 토론회도 못해요. 이렇게 되면.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곳을 강제로 묶어서 의원 뽑아달라라고 하는 거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정치인들이 밥그릇 지키는 걸로 이용해 먹는 거다. 전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임시방편식의 선거구 획정이 아니라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농어촌 지역에 맞게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머리를 좀 맞대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